오늘 정부의 억압 속에서 시민들이 중국어를 거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글이 뜻밖에도 조용한 저항의 불씨로 피어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과연 왜 한글일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권의 한글책과 오직 광동어만 취급해온 한 작은 서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억압과 강압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글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재조명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글이 지닌 놀라운 역사와 백성을 위한 혁명의 정신이 홍콩의 거리를 가득 채운 새로운 바람과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제 이름은 진웡입니다. 저는 홍콩의 안개 짙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서점 블루윈드 북스의 자랑스러운 주인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일과를 따랐었어요. 저는 그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모든 날과 마찬가지로 저는 정확히 오전 8시에 제 가게의 철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문의 익숙한 삐걱거림은 제 귀에 음악 같았죠. 저는 시원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제 작은 책의 왕국을 둘러보았습니다. 또 다른 평화로운 하루군. 불을 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따뜻한 불빛이 방을 채우며 광동어 책들이 줄지어 빛났습니다. 저는 책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봤어요. 이 책들은 제 보물이랍니다. 이것들이 우리 홍콩의 전통을 살아있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42세이고 인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었어요. 변화는 문제예요. 모든 것을 똑같이 유지하면 문제도 멀리 있게 되죠. 그래서 제 가게는 광동어 책만 팔았습니다. 그게 우리 홍콩 사람들의 정체성이니까요. 아침 안개가 여전히 창문 밖에 짙게 깔려 있을 때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네요. 손님이 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어요. 제가 외쳤죠. 하지만 문은 그냥 열렸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35세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친절해 보였지만 저는 즉시 그가 홍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인이신 웡 씨이신가요? 그는 이른 아침 시간치고는 너무 밝아 보이는 미소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를 돌려주지는 않았어요. 네, 저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힌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손을 내밀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민철입니다. 저는 문화대사예요. 그의 광동어에는 억양이 있었지만 그가 광동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홍콩에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빠르게 잡고 뒤로 물러났어요. 좋네요. 그런데 왜 제 서점에 오셨나요? 민철은 서류 가방을 열고 화려한 책을 꺼냈습니다. 혹시 가게에 한국어 자료를 조금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작은 섹션만이라도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누구길래 제 가게에 들어와서 뭔가를 바꾸라고 제안하는 거죠? 여기는 광동어 서점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광동어 책만 팝니다. 그게 우리 손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철은 낙담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펼치며 미소를 유지했어요. 홍콩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이해합니다. 아름답고 보존되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한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한글은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 알파벳이에요.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광동어를 말해요. 그게 우리예요. 민철은 존중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웡 씨. 홍콩의 문화는 풍부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한글은 단지 알파벳이 아니라 배우기 쉽게 설계된 아름다운 시스템이랍니다. 제가 그를 문 밖으로 안내하려는 찰나에 종이 짤랑거렸어요. 오늘의 첫 손님인 람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제게서 책을 사왔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진. 그녀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철과 그의 손에 든 책을 알아챘어요. 오,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녀가 놀라운 열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한글이 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민철이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케이팝 음악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남부인이 설명했어요. 그 아이는 항상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었어요. 한국 알파벳이 매우 논리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말했답니다. 몇 시간 만에 배웠대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람 부인,
항상 전통 광동어 시집을 사는 제 가장 충성스러운 손님들 중 한 명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요? 민철은 여전히 그 친절한 미소로 저를 보았습니다. 혹시 자료를 조금 남겨두어도 될까요?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작은 진열대만이라도요? 만약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치우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민철의 책을 관심있게 넘겨보고 있는 람부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1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완벽하게 정리된 선반들이 있는 제 소중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변하는 문제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손님을 잃는 것은 더 나쁘죠. 좋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작은 선반 하나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만약 2주 안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치웁니다. 민철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웡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제가 가리킨 작은 선반에 몇 권의 화려한 한국어 책을 배열하는 동안 저는 위장에 침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가 제 조용하고 변함없는 삶이 방금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권의 책이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구석에 놓아두면 되겠죠. 이 한국 열풍은 빨리 지나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 안개 낀 아침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마지못해 가게에 허용했던 한국 책들의 작은 선반이 이제 블루윈드, 북스에서 가장 분주한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손님들이 그 구석으로 곧장 향해서 화려한 한글 교재와 한국 동화책을 집어들었어요. 한국 어린이 책이 더 있나요? 어느 화요일 아침에 한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 한글 워크북은 언제 들어오나요? 같은 날 오후에 한 10대 소년이 알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적어도 75세는 되었을 천 씨도. 그는 전에는 댁에서 전통 광동어 시집만 사셨었는데 이제는 구석에 앉아서 한글 차트를 보며 혼자 이상한 새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이제 모두가 부르는 한국 코너는 작은 선반 하나에서 책장 전체로 확장되었어요. 저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민철에게서 더 많은 책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정문을 잠그고 영업 종료, 표시로 간판을 뒤집은 후 저는 선반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남아있던 민철과 함께 앉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홍콩에 있잖아요. 우리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민철은 천으로 손을 닫고 저희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눈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호기심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글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수세기에 걸쳐 천천히 발전한 많은 문자 시스템과 달리 한글은 한 번에 만들어졌고 특별히 배우기 쉽게 설계되었어요.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는 묻게 되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불구하고 저는 호기심이 났습니다. 문자 시스템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민철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은 아니에요. 1443년에 한국의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했어요. 그는 일반 백성들이 한자가 너무 배우기 어려워 읽거나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오직 부자들과 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죠. 세종대왕은 단지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귀한 목표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제 카운터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는 책에서 봤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기호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요. 그는 작은 사각형처럼 생긴 것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기역 또는 키역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수평선을 그렸어요. 아예요. 함께 놓으면 가가 돼요. 저는 그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것을 보며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정말 멋진 부분은 민철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글자들이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각형처럼 생긴 이 글자는 기역 소리를 위해 혀가 목구멍 뒤를 막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수평선은 아 소리를 위해 혀가 평평하게 놓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새로운 관심으로 그 기호들을 바라봤어요. 그거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들이 빨리 배울 수 있는 것도 당연하군요. 더 배우고 싶으세요? 민철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영업 후에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재미로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제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는 항상 우리의 홍콩 유산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그 영리한 기호들의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배우는 것이 해롭지는 않겠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좋아요. 민철은 손뼉을 쳤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작할 수 있어요. 자료를 가져올게요. 저는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남 부인에게 수업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는 바로 자기도 올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딸에게 말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그 금요일 저녁에 첫 수업을 할 때쯤 15명의 사람들이 제 서점의 작은 뒷방에 꽉 차게 들어왔었어요. 대부분은 학생들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인 며느리를 놀라게 하고 싶은 할머니, 서울과 거래하는 사업가, 그리고 심지어 시집을 들고 있는 천 씨도 있었습니다. 민철은 타고난 교사였어요. 그는 우리가 새로운 소리를 연습하며 입이 낯선 방식으로 꼬이게 할 때 우리를 웃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각 글자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려한 차트와 그림을 가져왔어요. 기억은 게이트의 끼와 같아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니은은 나이스의 N과 같고요. 디귿은 도어의 D와 같아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수업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 모든 조각이 얼마나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 뭔가 만족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조용한 시간 동안 저는 글자를 그리는 연습을 하며 제가 그것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했었어요. 수업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영업 종료 후에요. 소문이 퍼졌고 곧 우리의 작은 뒷방은 참여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대기자 명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리의 한국어 수업에 대해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오후 딱딱한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역 교육부의 관계자라고 소개했어요. 여기서 승인되지 않은 언어 수업이 열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불승인의 눈길로 제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광동어보다 외국어를 홍보하는 것은 홍콩의 유산에 대한 무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보이는 편지를 건네자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점점 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승인되지 않은 문화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철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수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방금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민철은 그 편지를 주의 깊게 읽었고 그의 평소의 미소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심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또는 아마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자신의 언어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화를 더 감사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경고 편지가 저를 겁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제 자신의 첫 한국어 문장을 자랑스럽게 저에게 보여준 람 부인.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대신에 오후에 한글을 연습하는 10대 소년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자신의 늙은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든다고 말한 천 씨를요. 당신이 맞아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는 수업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비밀 한글 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언제 올지 알려주기 위해 암호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모임 시간을 변경했어요. 서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우리는 매번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거실에서, 한 번은 심지어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주인의 국수 가게의 조용한 구석에서도. 우리 클럽의 비밀스러운 특성은 사람들을 더욱 참여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각 새로운 회원은 우리의 특별한 인사말을 배워야 했어요. 속삭인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안녕과 응답으로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저요? 한때 한국 책 한 권도 진열하기를 거부했던 서점 주인. 저는 이제 한글 연습과 한국어 어휘로 가득 찬 작은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뭔가가 저에게서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가 홍콩의 우리 작은 구석에서 변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 길이 어디로 이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에 설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한글 수업은 이제 3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한국어를 배웠는지 놀랐습니다.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었고 심지어 민철에게 짧은 메모도 쓸 수 있었어요. 그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제 실수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은색 머리와 물감이 묻은 손을 가진 나이 든 남자가 제 서점에 들어왔어요. 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웡상원 선생님. 저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웡상원을 알았었죠. 60세의 그는 홍콩에 존경받는 지역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항구와 전통적인 홍콩 풍경을 그린 그의 그림들은 도시 전역의 많은 중요한 건물에 걸려 있었어요. 진 웡.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서점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을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뛰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비밀 수업을 다시 신고했나요? 어떤 종류의 소문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한글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거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어 알파벳이요.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네. 저희는 한국어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요. 웡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노예술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뇌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엔 너무 늙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양에 관심이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한글 쓰기의 예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차트 몇 개를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민철은 마침 그날 서점에 있었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와서 합류했습니다. 이 기호들은 정말 아름다운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상원은 한글 글자 위로 손가락을 훑으며 말했어요. 퍼즐 조각처럼 어떻게 함께 맞춰지는지 보세요. 각각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어요. 그의 예술가의 눈은 제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글과 전통 한자를 혼합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문자 체계요. 저는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어요. 몇 달 동안 한글을 연습한 후 저는 한국 글자의 우아한 단순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 정말 멋져요. 민철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민철은 한글 창제 뒤에 있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자음이 혀와 입술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모음이 천, 지, 인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상원은 자세한 메모를 작성했고 설명이 진행될수록 그의 눈은 더욱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2주 후 상원은 우리를 그의 스튜디오로 초대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벽은 한국어 한글과 중국 문자를 결합한 소용돌이치는 디자인으로 가득 찬 큰 캔버스로 덮여 있었어요. 한 그림에서는 평화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 중국 문자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다른 그림에서는 홍콩과 서울의 이름이 두 문자 체계로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저는 한 그림에서 다른 그림으로 천천히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색상은 생생했어요. 깊은 빨강, 파랑, 그리고 금색, 그리고 글자들은 캔버스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리즈를 두 목소리, 하나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민철은 작품을 바라보며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문화가 이런 방식으로 존중받고 축하받는 것을 보는 것이요. 전시회를 열어야 해요. 민철이 갑자기 제안하며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두 문화가 함께 축하될 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요. 6개월 전에는 저는 즉시 아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 전통적인 홍콩 서점에서 한국 문화를 축하하는 전시회라고요.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상원의 놀라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매니저인 라우 씨를 알아요. 제가 그녀의 아들이 그 희귀한 교과서들을 찾는 것을 도운 후에 그녀는 저에게 신세를 지고 있어요. 상원은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해요. 저는 한 달 안에 20점의 작품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블루 윈드 한국 축제라고 부르기로 한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상원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글의 역사, 그것의 철학적 기초,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교육의 가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전시회 계획은 제 새로운 집착이 되었어요. 저는 라우 씨에게 연락해서 5월 둘째 주말에 커뮤니티 센터를 확보했습니다. 민철은 홍콩의 한국문화센터에 연락했고 그들은 전시를 위해 전통 한국 의상과 악기를 빌려주기로 동의했어요. 상원은 밤낮으로 더 많은 그림을 작업했고 각각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한글 학생들도 신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설치하거나 방문객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람 부인과 그녀의 딸은 손님들을 위해 전통 한국 음식과 홍콩 간식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심지어 우리의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인 천 씨도 입구에 전시될 한글과 한자 모두로 시를 썼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궁금해하곤 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마지못해 제 가게에 작은 한국 책 선반을 허용했었죠. 이제 저는 한국어와 예술을 축하하는 문화축제를 조직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느 날 저녁, 준비로 긴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제 선반에 있는 광동어와 한국어 책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며 빈 서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게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어쩐지 더 밝고 더 생동감 있었어요. 다가오는 전시회의 포스터가 창문에 걸려 있었는데 한글과 한자가 오랜 친구처럼 함께 소용돌이치는 상원의 그림 중 하나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저는 책들의 등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제가 자라면서 익숙해진 중국 텍스트와 제 인생을 바꾼 새로운 한국 볼륨 모두요.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시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 문화를 홍보한다고 비난하면 어떡하죠? 만약 지역 공무원들이 우리를 폐쇄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저는 일어나서 어두운 이른 아침 시간에 제 서점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문을 열고 작은 램프를 켰습니다. 가게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제 책상 위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채워온 한국어 연습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30년 전 바로 이 가게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제 아버지의 액자 사진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단지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목소리를 추가하는 것뿐이에요. 이 여정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의 변화에 완전히 평화를 느꼈어요. 내일은 큰 날이 될 것입니다. 무섭고 흥미롭고 중요한 날이요. 하지만 오늘 밤 두 문화의 말들로 둘러싸인 제 서점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 삶의 허용한 변화를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는 램프를 끄고 가게를 잠갔어요. 별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내일 손님들을 위한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블루 윈드 한국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큰 날이에요.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긴장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 배는 나비가 가득 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블루 윈드 한국 축제.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3개월 전에는 누군가 제가 한국 문화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도울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민철이 준 한국 기호가 자수로 놓인 특별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요. 제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개장까지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사람들이 이미 밖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 현수막을 좀 도와주세요. 민철이 입구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는 한복이라는 화려한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밝은 파란색과 흰색 천은 그가 마치 역사책에서 걸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안에서는 커뮤니티 센터가 완전히 변모했었어요. 창원의 아름다운 작품이 모든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빨강, 파랑, 금색의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춤추는 거대한 그림들이요. 메인홀 중앙에는 두 문자 체계의 역사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해 놓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민철에게 정보 테이블 위에 식탁볼을 바로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지켜보세요. 10시에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 있었고 제 입은 갑자기 말랐어요. 민철은 저에게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며칠 동안 연습해 왔었어요. 첫 방문객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온 가족이었어요. 저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킥킥 웃었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활짝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생들, 가족들, 노부부들. 저는 람 부인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천 씨는 열성적인 학생들처럼 노트를 들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1시간 내에
커뮤니티 센터는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상원의 작품 주위에 모여들었고 전시물을 가리키며 우리가 설치한 연습 테이블에서 한글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며 민철에게 속삭였어요. 여기 3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연결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요. 정오에 민철은 우리가 설치한 작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광동어로 말한 다음 한국어로 반복했어요. 오늘 우리는 두 아름다운 문자 체계와 그것들이 대표하는 문화를 축하합니다. 그는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철이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내가 이 새로운 글자들을 만든 이유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군중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고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철은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진웡 씨가 홍콩 자체의 교육 개척자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민철이 격려하며 미소 지었기 때문에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되어 시작했어요. 하지만 친절한 얼굴들을 바라보고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홍콩에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레그 박사는 1800년대에 여기서 교육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일했었어요. 세종대왕처럼 그도 지식이 엘리트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레그 박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중국 고전을 번역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치 세종대왕이 더 많은 한국인들이 문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요. 제가 말하면서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 간의 연결은 진짜이고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끝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박수를 쳤습니다. 제 뺨이 뜨겁게 느껴졌지만 내려가면서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축제는 한국서의 시범, 음악 공연, 그리고 음식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연습한 종이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나이 든 방문객들은 정보 테이블에서 한자와 한글 글자를 신중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3명의 어두운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이 축제를 돌아다니며 메모를 하고 찡그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제가 알아봤어요. 지역 문화부의 이 씨였습니다. 우리 한국어 수업에 대한 경고 편지를 보낸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들은 기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 민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과 대화해 봅시다. 민철이 제안했어요. 함께 우리는 관계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은 뛰었지만 저는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문화부의 대표들이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씨는 엄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웡 씨, 이것은 당신의 허가 신청서에 언급된 작은 문화 교류보다 더 큰 것 같군요. 이것은 완전한 한국 문화 홍보 행사로 보입니다. 저는 사과하려고 했지만 민철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두 문화를 모두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창원의 작품이 두 문자 체계를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광동어를 한국어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설득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한글 쓰기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들을 연습 테이블 중 하나로 안내하며 물었어요. 각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보여주도록 글자가 설계된 방식이 매혹적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관계자 중 한 젊은 여성이 붓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어 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인정했어요. 천천히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단어를 쓰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찡그리면서 지켜보았지만 우리를 막지는 않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이 씨도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직접 한글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가 상원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떠나기 전에 프로그램 소책자를 받았어요. 저녁이 되자 군중은 마침내 줄어들었습니다. 제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아팠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어요.
축제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동안 민철이 제 옆에 서기 위해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는 물었어요. 한국 문화에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요. 제가 처음 당신의 서점에 왔을 때 당신은 당신의 선반에 한국 책 한 권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기억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한국어 문구를 말하고 한국 축제를 조직하다니. 그것이 언어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철이 말했어요. 그것은 단지 단어나 기호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모든 연결에 대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과 조부모가 함께 배우고, 홍콩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탐색하고, 한국 방문객들이 홍콩 전통을 감상하는 것을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혼자 제 서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달은 머리 위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램프 하나만 켰습니다. 제 서점은 이제 달라 보였어요. 책장에는 광동어와 한국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상원의 더 작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구석에는 우리의 한글 수업을 위한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뒷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게의 이름인 블루 윈드 북스를 한자와 한글 모두로 쓴 것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두 언어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언어, 하나의 인간 목소리. 저는 부드럽게 표지판을 만졌어요. 제 아버지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이 서점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을 정확히 똑같이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저는 문화가 홀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 연결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일 새로운 고객들이 한국 책을 찾아올 거예요. 우리의 정기 한글 수업은 오후에 만날 것입니다. 민철은 다음 달에 한국시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뭔가 언급했어요.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